오늘부터 드디어 산타랠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로 인해 시장이 조기 휴장했지만 S&P 500이 1% 상승하고 기술주들이 대부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2000까지 모두 상승한 장세였습니다. 12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S&P 500은 현재 0.1%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나스닥은 12월에만 4.2% 상승하며 여전히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인해 시장이 휴장되며 헤지펀드가 휴가 간 이번 주에 트레이더들 역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오늘 다시 한번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첫날에 1% 상승이라는 결과를 보인 점은 투자자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지만 오늘의 거래량은 상당히 적었으며 헤지펀드들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시장이 움직였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승만 보고 과도한 낙관론에 빠지거나 무리하게 올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진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1월 초까지의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하며 그때 확인된 모멘텀에 따라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강세 속에서 돌파 지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미 나스닥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을 3주 전부터 감지하고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배열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나타났고 오늘은 완벽히 돌파하며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상승할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중소형주는 대선 이후 많은 수익 실현이 일어나며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월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확실성이 나오면서 어떤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상승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좋고 잘 나가는 중소형주를 선별하여 투자한다면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공포심리가 이어진 지 5거래일째 되는 날입니다. 공포지수는 현재 34로 지난 목요일에 극심한 공포 상태까지 갔던 심리와는 달리 이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전고점 근처까지 상승했으며 이러한 공포 심리와는 반대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나스닥을 활용한 공포 트레이딩이 현재 장세에서는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여전히 대상승장의 일환으로 중소형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공격적 상승장은 모든 주식이 상승하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1월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1월 초 시장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보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균형을 이루며 더욱 강력한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원자재들은 여전히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 고점을 찍은 이후로 전혀 반등의 힘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금이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실제로 고점이 확인됐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금의 흐름은 큰손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는 지난 9월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9월 말부터 이어졌지만 언제나 정배열이 시작된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정배열이 형성된 이후의 상승 확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관점으로 보입니다. 장기채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약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 저는 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목요일에 매도 시그널이 발생해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 재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단, 이는 철저히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며 저는 이 수익을 연말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개인적인 여유를 즐기기 위해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큽니다. 반면 장기 계좌에서는 여전히 10월 초 돌파 시점에 매수했던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친구들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었지만 오늘 다시 이를 상회하며 지지선을 형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선 이후의 돌파 지점을 강하게 유지하며 여전히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빅테크와 관련 주식들은 대부분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히 테슬라, 구글 그리고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메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며 상승할 때마다 매수 시점을 제공해 왔는데요. 어제 매수에 용기를 냈던 투자자들은 좋은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실적 발표 이후 돌파와 대선 후 상승 시점에서 테슬라를 매수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매수 계획은 없습니다. 2021년 전고점은 여전히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고 강한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세가 꺾이는 날까지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글은 현재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 돌파, 정배열 형성 그리고 역대 전고점 돌파를 통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구글은 이제 $200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상승세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의 꾸준한 상승 흐름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는 그동안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차트를 살펴보면 메타는 돌파 후 긴 횡보, 다시 돌파, 또다시 횡보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메타는 $600를 돌파한 뒤 다시 저항을 맞이하며 테스트 중인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 압력을 경험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은 정배열을 형성하며 상승 가능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는 장기적인 횡보 구간을 견디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금융 섹터가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섹터 내에서도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주식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여전히 임의소비재,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위주의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금융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ETF는 여전히 모멘텀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 주식의 관점에서 보유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상승 흐름이 종료되겠지만 현재는 그 시점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낮은 매수 단가로 들어간 투자자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될 때까지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주 급락에도 상승한 주식 중 하나인 팔란티어는 어제와 오늘 많은 상승을 하며 시장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이 매도 시점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매도는 모든 흐름이 붕괴된 이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금요일 헤지펀드들이 시장에 있었을 때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점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팔란티어의 단점은 상승세의 경사가 급격히 가팔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과열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들이 매도 신호를 보여주지 않는 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이후 돌파를 유지하며 여전히 시장 심리가 긍정적입니다. 현재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으며 헤지펀드들의 매수세도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사이클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AI 사이클이 끝나는 그날까지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장의 심리가 브로드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리더 주식 위주의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기보다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보유를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의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있었던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섹터에서 다시 한번 좋은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도 리더 금융주들이 다시 상승 모멘텀을 보였는데요. Interactive Brokers, Affirm Holdings, 그리고 로빈훗가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다시 단기 상승 모멘텀 매수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오늘이 좋은 진입 기회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3배의 레버리지 ETF인 UPRO도 오늘 정배열을 다시 시작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오늘 정배열을 형성하며 기술주 전반의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상승은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포 매매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5번째 분할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12월 20일에 매수한 포지션이 수익 목표치인 10%에 도달했지만 오늘 장 마감 전에 확인하지 못해서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매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결론으로는 12월 내내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지펀드들은 이미 로테이션을 멈췄고 매도세와 수익 실현도 마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적고 일부 섹터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확신을 갖기보다는 시장을 신중히 관찰하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초에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 시장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산타랠리의 시작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지만 리더 주식의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매수와 매도 기회를 살피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